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작은 고등학교에서 단지 혼혈이라는 이유로 교실에선 조용한 조롱이 따랐고 수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자 돌아온 건 칭찬이 아닌 커닝 의혹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속삭였고 선생님은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내가 푼 게 맞니? 그리고 그 순간 소녀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분필을 잡은 그녀의 손끝에서 모두가 믿지 못했던 한국 수학의 힘이 유럽 교실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리아입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노르웨이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죠. 베르겐의 작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16살 학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시선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제 검은 머리카락과 동양인 특유의 눈매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언제나 어정쩡한 존재였죠. 노르웨이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외국인도 아닌. 복도를 걸을 때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아이 엄마가 아시아 사람이래. 아빠는 왜 외국인이랑 결혼했을까?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특히 수학 시간이 제일 괴로웠습니다. 올가 선생님은 키가 크고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노르웨이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만 보면 표정이 굳어지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내가 2배로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어. 그래서 저는 밤늦게까지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배운 방식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패턴을 찾아가며 체계적으로 공부했죠. 한국 교육의 특징인 반복 학습과 단계별 접근법을 철저히 따랐어요. 문제집도 한국에서 가져온 걸 사용했습니다. 노르웨이 아이들이 보기엔 이상할 정도로 꼼꼼하게 정리하며 공부했죠. 공식 하나도 그냥 외우지 않고 왜 그런지 원리부터 파악했어요.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시며 격려해 주셨어요. 마리아야,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이해가 되니까 재미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며 공부했던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노르웨이 친구들이 놀러 나가자고 할 때도 저는 집에서 공부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는 시선들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늘 제 편이셨습니다. 내 방식이 맞다. 꾸준히 하면 결과가 나올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중간고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수학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교실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성적표를 받아든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들이 축하가 아닌 의심으로 가득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어떻게 마리아가 1등이지? 진짜 혼자 푼 거 맞나? 아무래도 이상해.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평소 성적이 좋았던 스벤이나 인거마저 쟤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버스 창가에 기대어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열심히 공부한 게 죄가 된 건가 싶었어요. 한국인 어머니를 둔 게 문제였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께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엄마, 애들이 저를 의심해요. 커닝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틀린 게 아니야. 그들이 모르는 거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올가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마리아, 앞으로 나와서 어제 시험 문제를 다시 풀어보겠니?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이건 명백한 의심이었어요. 혼혈인 제가 1등을 했으니 커닝을 했을 거라는. 칠판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풀 수 있을까? 못 풀면 어쩌지? 심지어 이제 들통나겠네라는 말까지 들렸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올가 선생님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올가 선생님이 문제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복잡한 2차 방정식 문제였어요. 평소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이 상황에서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가르쳐준 방법을 떠올렸어요. 차근차근 개념부터 정리해라. 급하게 풀려 하지 마라.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칠판에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문제를 분석했어요. 어머니가 한국에서 배운 방식대로 단계별로 접근했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정리하고 공식을 적용하는 순서를 체계적으로 나열했죠. 이 문제는 먼저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며 칠판에 풀이 과정을 적어 내려갔어요. 한국 교육 방식의 특징인 단계별 정리를 보여줬습니다. 각 단계마다 왜 그렇게 접근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했죠. 교실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제가 적는 풀이 과정이 그들이 배운 것과는 달랐거든요.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마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풀어나갔어요. 스벤이 작은 소리로 저런 방식으로도 풀 수 있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잉거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풀이를 따라 적고 있었어요. 이제 의심이 아닌 호기심의 눈빛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판별식을 구하면 저는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한국식 개념 정리가 빛을 발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체계적으로 접근하니 깔끔하게 정리되었어요. 마침내 답을 구했을 때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올가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 풀이가 완벽했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배운 방식보다 더 깔끔하고 이해하기 쉬웠어요. 이게 한국에서 배우는 방식인가요?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제가 틀린 게 아니라 그들이 몰랐던 것 뿐이라는 걸. 다음 날 올가 선생님이 저를 교장실로 불렀습니다. 가는 길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뭔가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죠. 복도를 걸으며 최악의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교장실 문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작은 대화 소리들이 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더욱 긴장되었어요. 교장실에는 한생 교장 선생님과 올가 선생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학 문제지가 놓여 있었어요. 그 문제지를 보는 순간 이게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마리아, 앉아라. 한생 교장의 목소리는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가 별도 평가를 준비했다. 정말 내 실력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이야. 올가 선생님이 문제지를 밀어줬어요. 이 문제들을 풀어보렴. 시간은 1시간이야. 문제를 보자 식은땀이 났습니다. 교과서에서 본 적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었어요. 대학 입시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명백히 저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죠. 일반 고등학생이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첫 번째 문제만 봐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삼각함수와 로그 함수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문제였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미적분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차분하게 패턴을 찾아라. 복잡해 보여도 기본 원리는 같단다.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접근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한국에서 배운 개념 정리 방식을 적용하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큰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어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 문제는 삼각함수와 로그 함수의 합성 문제네요. 혼자 중얼거리며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한생 교장과 올가 선생님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집중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체계적 접근법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갔죠. 30분이 지나자 두 번째 문제도 풀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이 흐를수록 제 손은 더 빨라졌어요. 패턴을 찾는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체계적 학습법의 진가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한생 교장 선생님이 중간중간 시계를 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고 있었거든요. 올가 선생님도 제 답안지를 슬쩍 들여다보며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 때였어요. 한생 교장이 올가 선생님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마 이 정도까지 풀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 풀었습니다. 저는 답안지를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충격에 빠진 듯 했어요. 정말 모든 문제를 풀어낸 거였거든요. 올가 선생님이 답안지를 받아들며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바뀐 거예요. 의심에서 호기심으로 변했죠. 복도에서 마주칠 때도 예전처럼 피하지 않고 작은 미소를 짓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가장 큰 변화는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앉아있던 제 주변에 아이들이 하나둘씩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마리아, 어떻게 그렇게 빨리 푸는 거야? 수학 시간 후 라스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무시하던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키가 크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전형적인 노르웨이 남학생이었거든요. 그냥 한국에서 배운 방식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어요. 한국 방식이 뭐가 다른데? 이번에는 에밀리가 물었어요. 에밀리는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노르웨이 미인이었죠. 그런 에밀리가 저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단계별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패턴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에밀리는 처음엔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 하지만 제가 실제로 문제 푸는 과정을 보여주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저의 조용하고 진실한 모습에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죠. 마리아, 나 수학 숙제 좀 도와줄 수 있어?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아이들과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에밀리와 다른 친구들이 제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함께 풀며 이야기를 나눴죠. 예전에는 혼자 도시락을 먹던 제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너희 나라에서는 정말 이렇게 배워? 네, 한국에서는 기본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개념을 확실히 잡고 나서 응용 문제로 넘어가죠.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그들이 알던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상한 혼혈 아이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걸 가진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올가 선생님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차갑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풀이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가끔 수업 중에 마리아 방식으로도 풀어볼까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센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미소까지 지으며 말씀하셨거든요. 교장실에 들어서자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신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리아, 좋은 소식이 있다. 내가 베르겐 지역 교육 컨퍼런스 발표자로 선정되었어. 네, 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그래, 수학과 문화라는 주제로 발표해달라고 요청이 왔다. 내 이야기를 들은 교육청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였거든. 한센 교장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보여준 한국식 교육법이 노르웨이 교육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는 거였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드디어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온 거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요, 엄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한다고 생각하니.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200명 넘는 교육 전문가들 앞에 서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두려워할 것 없어. 엄마가 한국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줄게. 그날 밤 어머니는 한국의 교육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던 이야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학생들을 성장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머니 자신도 처음 노르웨이에 왔을 때 느꼈던 문화 충격과 적응 과정을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한국 교육의 장점은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거야.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 학습이지. 그게 바로 내가 가진 강점이야.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가진 게 단순한 공부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두 문화를 이해하는 특별한 관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식 수학을 아는 게 아니라 두 나라의 교육 방식을 비교하고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드디어 컨퍼런스 당일이 왔습니다. 베르겐 컨벤션 센터에는 교육 관계자들과 교사들이 가득했어요. 200명이 넘는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압도적인 규모의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다른 발표자들은 모두 교수나 연구원들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16살 고등학생인 제가 서 있다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무대에 올라서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조명이 너무 밝아서 관객들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앞자리에 앉아 격려의 눈빛을 보내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처음 몇 마디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국과 노르웨이의 수학 교육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두 나라의 교육을 모두 경험한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칠판을 준비했어요. 실제 시연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한국 교육의 특징은 체계적 개념 정리입니다. 예를 들어 2차 방정식 문제를 볼까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단계별 접근법으로 복잡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익숙한 문제 풀이를 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직관적 접근을 중시하죠. 하지만 한국식 체계적 정리와 결합하면 두 방식을 비교하며 각각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이 놀라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중간중간 오하는 탄성도 들렸고요. 특히 올가 선생님이 뒤쪽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아마 부끄러운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저를 의심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말이죠. 교육은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더 큰 발전이 가능해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문도 쏟아졌어요. 모두가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한국 교육의 단점은 없나요?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고 저는 최선을 다해 답변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 수학 튜터로 활동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다니던 제게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첫 번째 튜터링 세션이 기억에 남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교실에 모였는데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마리아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아이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라스가 가져온 문제는 복잡한 연립방정식이었는데 한국식 체계적 접근으로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수학 교재를 학교에 소개했습니다. 한센 교장 선생님이 정말 관심을 보이셨어요. 이런 체계적인 교재가 있다니. 우리도 참고할 만하겠어. 혹시 더 많이 구할 수 있을까? 어머니께 부탁해서 한국 친척들로부터 몇 권 더 구해왔습니다. 그 교재들은 곧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었어요. 수학부 아이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에밀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예전에 저를 경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마리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 에밀리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라스도 달라졌습니다. 한국 교육 방식 정말 대단하다. 이해가 훨씬 쉬워져. 우리 방식만 고집할 게 아니었어.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었어요. 개념의 연결고리를 찾아주고 왜 그렇게 풀어야 하는지 논리를 설명해줬습니다. 수학은 암기가 아니에요. 패턴을 찾고 논리를 이해하는 거죠. 한번 이해하면 응용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요. 아이들이 점점 수학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성적도 올랐고요. 학교 전체적으로 수학 평균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월말 시험에서 우리 반 평균이 20점이나 올랐거든요. 올가 선생님도 제 수업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뒤에서 제가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올가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마리아, 미안하다. 처음에 너를 의심했던 걸 사과하고 싶어. 괜찮아요, 선생님. 이해해요. 내가 가진 건 정말 특별한 재능이야. 두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 말이야.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상한 혼혈 아이가 아니라는 걸. 두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학기 말이 되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올가 선생님이 한국 교환교사 프로그램에 지원했다는 거였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리아 덕분에 한국 교육에 관심이 생겼어. 직접 가서 배워보고 싶거든. 올가 선생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를 의심했던 분이 이제는 한국 교육을 배우러 가신다니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그분은 이미 한국어 기초과정도 신청하셨다고 하더군요. 저도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베르겐 지역 수학 경시 대회에 출전하게 된 거예요. 학교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전체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대회였어요.
경시 대회를 위한 준비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반 교과서 수준을 넘어서는 고난도 문제들을 풀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늘 곁에서 응원해 주셨어요. 경시 대회 당일 특별한 의상을 준비했어요. 어머니의 한복이었습니다. 분홍색 저고리에 보라색 치마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리아야, 내 정체성을 당당하게 보여줘라. 내가 한국인인 것도 노르웨이에서 자란 것도 모두 자랑스러운 일이야. 어머니가 한복을 입혀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대회장에 한복을 입고 나타나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전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는 기분이었거든요. 경시대회 문제들은 정말 어려웠어요. 3시간 동안 6문제를 풀어야 했는데 각 문제마다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가르쳐준 체계적 접근법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갔어요. 경시대회에서 저는 당당히 2등을 했어요. 1등은 오슬로에서 온 천재 학생이었지만 2등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성과였습니다. 시상식에서 한복을 입고 상을 받는 제 모습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혈이라는 이유로 숨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두 문화를 잇는 다리로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에밀리가 그 신문 기사를 보며 말했어요. 마리아, 너 정말 아름다워. 한복이 너무 잘 어울려. 라스도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다음에 한국 전통 음식도 소개해줘. 이제 저는 베르겐에서 인정받는 학생이 되었어요. 혼혈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보여주는 존재가 된 거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내가 진짜 다리가 되었구나. 한국과 노르웨이를 잇는. 그래요, 저는 이제 두 문화를 잇는 다리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차이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 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국의 체계적 학습법과 노르웨이의 창의적 사고를 접목시킨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개발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 방법으로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혼혈이라는 단어는 한계가 아닌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죠. 앞으로도 이런 다리 역할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세상에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후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양성이 가져다주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준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